안녕하세요. 잘 사고 잘 파는 부동산 이야기의 안쌤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2명 이상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건물을 물려주셨어요. 자식은 3명이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이렇게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직장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저 건물은 상속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자, 또 다른 사례는 똑같은 상황인데 자식이 1명이라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각각의 상황에서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상속이 개시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이제 진행이 되면 개시가 되면 1개월 내에 사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전에는 상속을 포기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는 상속 재산을 분배하던 상속 등기를 치고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은 다 이제 거주자인 경우를 가정을 합니다. 자, 이럴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1월 1일 날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1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인 7월 31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상속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상속받은 건물을 팔 수도 있지만 연부연납이란 제도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상속세 문제를 잘 넘긴 이후에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되고 6개월 뒤에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건물을 상속받은 3명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 건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제 첫 번째 이제 형, 오빠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2명의 동생들은 당연히 첫째가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형, 오빠의 말을 따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첫째는 어차피 지분 동일하게 받았는데 3분의 1씩 다 받아서 본인이 또 일까지 해. 본인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조금씩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는 건물 관리를 잘 하셨겠죠. 그게 업이었으니까. 근데 각각 이제 본인의 직장을 갖고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건물 관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임차인 문제들도 있고, 건물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도 끊어줘야 되고, 그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들과 계속 공인중개사들과 조율도 해야 되고, 모든 게 사실 낯설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건물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다른 사례,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본인이 건물 관리하고 다 임차 관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다 이제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임대소득도 벌고 향후 매각 시에 모든 자본이익이 본인 거니까 지금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만을 가질 경우가 사실은 드물죠. 그리고 힘들다 그러면 이제 위탁 업체한테 맡겨버리게 되면 되니까 사실 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상황이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상황이 자산 매각 등을 할 이유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건 사례인데 본 건물은 서울 주요 지역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에요. 상속인이 3명이었고 각자 본인들의 주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 관리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임차인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 상속인 3명은 각자 이제 배우자들과 총 6명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매각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18년도에 약 100억 원에 이제 매각하기로 하였고 평당 3천만 원 수준에서 매각을 하였습니다. 자, 이 건물을 산 매수자는 대로변에 평당 3천만 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네. 그래서 바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옥을 짓는 게 좋을지 분양을 할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수익 분석을 한 뒤에 21년도에 약 240억 원 정도의 매각을 하였습니다. 3년 만에 140억 원. 굉장히 큰 거잖아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약 1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3년 정도 만에 얻은 셈이 되게 된 거죠. 3년 만에 140억 원 벌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왜 보유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내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상속인이 많으면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내 것이 아니면 빈틈이 생겨요. 형이 하겠지, 뭐 누나가 하겠지, 뭐 똑똑한 막내가 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빈틈이에요. 그리고 모두에게 각자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고객들을 만나면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은 우애가 좋아서 형제들끼리 싸울 일도 없어 라고 하시는데, 우애를 떠나서 각자의 상황들이 있거든요. 형제 중에서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보다 가격이 진짜 오를 만한 곳들이 있어요. 진짜 팔기 아까운 것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의 자산을 진짜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사례처럼 시간이 지나서 1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은 3명이 나눠 가지면 47억씩 생기거든요. 뭐 세금을 뭐 40% 낸다고 치더라도 약 28억 원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3년 만에 28억 원. 1년에 거의 뭐 10억씩. 이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제일 베스트는 부모가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 주는 게 좋죠. 야, 이거는 절대 팔지 마라. 이제 세금 같은 거는 요 자산에서 처리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죠. 하지만 차선은 각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각 상황에 맞는 부동산 관련된 승계, 그리고 부동산 중개 관련된 문의는 아래의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